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십천간론 마지막 시간이죠. 36강 을목일간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월간에 그러니까 일지가 을목인 사람들 사주를 볼 때 이제 참고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교재 프린터가 좀 많이 나왔을 건데요. 보관하고 계시다가 을목일주 사주 통변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 그 내용들은 좀 서머리한 내용, 핵심 요약한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우선 천간론에서 을목이라는 물상이 곡직에서 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휘어가다. 간목이 직이고 을목을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간목, 을목이 우르르 들어있는 사주를 간목, 을목이 많은 사주를 뭐 곡직격 이런 식으로도 옛날에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자, 요 을목일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을목이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새, 구름, 자유로움, 용수철, 저는 개구리라고도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을축일주를 축토 땅의 개구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새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날아가는 새 같은 모습이니까 뭐 좀 자유롭다 그래서 구름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유로움, 용수철, 휘감아도는 1년생 화초의 물상으로도 보는데요. 이제 목의 기운을 화초로 1년생 화초로 보고 뭐 간목을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아름드리 나무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보다 원래 비유라는 게 이 비유법이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맞고 어떤 측면에서는 안 맞고 뭐 그런 건데, 보통은 간목의 물상을 뿌리의 물상으로 많이 보고 을목의 물상을 지상에 올라와서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와 가지의 물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비유가 좀 더 잘 맞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간목이 겨울철에 장생, 목욕, 관대가 된다는 게, 즉 활발하게 성장을 하는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니까. 겨울에는요, 그 산에 가보면은 겨울산은 거의 땅 위에 드러난 나무들은 활동이 다 죽었어요. 일체 활동을 하지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 뿌리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야, 이제 봄이 되면은 꽃도 피워야 되니까 어서 양분도 모아놓고, 자, 봄을 준비하면서 뭔가를 비축하자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 활동에서는 간목들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론을 얘기를 할 때 뭐 소양, 뭐 태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간목은 소양에 속합니다. 소양. 소양이 뭐냐면은 소라는 환경 하에 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환경의 양 활동이다 같은 거죠. 즉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양의 활동이 꿈튼다. 그래서 소양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 병정화 계열들을 그 대양, 태양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 체질 나눌 때도 뭐 소양인, 뭐 태양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화에너지는 드러나는 곳에서 활짝 핀 모습이다. 그래서 태양이라 그러고, 이 간목 계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의 활동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니까 시험을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 뭐 가끔 그 어떤 영화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서 유행어가 나오죠. 우리 아들은 다 생각이 있구나. 라는 그 내용이 자체가, 얘가 뭐 전혀 뭐 준비 안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플랜 짜놓고 계획 짜놓고 다 생각이 있었던 거야.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간목,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뭔가를 다 준비해 놓았구나. 이 같은 물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간목과 을목을 분류해 볼 수 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그 부잣집에 딱 가정교사로 들어갔나요?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일단은 뚫고 들어갔죠. 부잣집에 취업을 했어. 흑수저가 금수저 집안에 침투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동생을 불러들이고 아버지를 불러들이고 어머니를 그 집에 식모로 불러들여서 머리 집어넣었더니 몸통 다 들어갔더라. 뭐 이런 느낌?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간 목이 간목, 그 다음 따라 들어간 목이 을목,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주의 을목일주들이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 네가 뚫고 들어가. 그 틈을 비집고 내가 성장할게. 그래서 명리학에서 보통 겁재를 되게 안 좋게들 보시는데, 대놓고 그래도 겁재가 쓸모가 있다. 이 겁재를 잘 활용한다. 그래서 등락의 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을목이 간목이나 인목을 봤을 때,
을목이 간목이나 을목을 봤을 때. 저 뿌리적 활동을 해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딛고 가지와 잎사귀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뿌리가 이렇게 나무의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을목은 그냥 1년생 화초로 정말로 추우면 다 얼어 죽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 식물 중에 불애옥잠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 불애옥잠은 그 호수 같은 데서 이게 둥둥 떠 있는 그 우리가 수질 정화 식물이라고 해가지고 불애옥잠 많이 호수에다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불애옥잠을 되게 좋아해. 조경으로도 좋고 물을 깨끗하게 해준다. 근데 이 불애옥잠이라는 식물이 열대지방에서는 지옥의 식물이에요. 지옥의 식물이야. 왜 그러냐면 불애옥잠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호수를 다 뒤덮어버리면은 호수 밑에 멸종이 나타나요. 햇빛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호수 밑에 있는 생태계를 다 죽여버리는 게 불애옥잠이야.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애옥잠이 환영을 받을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불애옥잠이 다 죽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불애옥잠이 싹 죽고 아주 극소수의 개체가 생존을 했다가 다시 봄이 되면은 다시 번식을 해서 쭉 퍼졌다가 이제 가을 되면은 슬슬 성장이 멈추고 겨울 되면 다 얼어 죽어. 그리고 또 극소수가 겨울에 살아남았다가 모기랑 비슷하죠, 모기. 나는 모기들은 겨울에 다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어. 아니래. 그 모기가 그 시골 두엄 속, 그 똥 냄새 나는 두엄 속이나 요즘 도시에서는 하수구, 헛간, 뭐 보일러실 이런 데서 그냥 동작도 안 하고 추운 듯이 이렇게 그냥 겨울 동안 났다가 봄 되면은 어떻게든 새끼를 까고 죽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태어난 애들이 이제 봄, 여름에 번성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불애옥잠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정화 식물로 봤지만 이게 억제가 안 되는 열대지방에서는 지옥의 식물이 되었다. 뭐 이제 이런 느낌. 을목이 만약에 지지에 인묘진의 뿌리가 없다면은 느낌이 불애옥잠이야. 을목이 지지에 인묘진이 없거나 운에서 인묘진이 안 오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 불애옥잠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가 만약에 해자축으로 되어 있는데 을목 하나가 딱 떠 있으면은 그게 지금 겨울에 어떻게든 살아서 버티고 있는 불애옥잠 생존자인 거야, 지금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을목은 그래서 생명력을 상징하고요. 또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을목의 물상이 시청강 캐릭터 중에서 가장 인간을 닮은 것이 을목이다. 인간, 제가 본 많은 심리학 서적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2018년 한겨레 신문 기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20인의 심리학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20여 명의 유명 심리학자들 책을 저도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봤던 책들이.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행복에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 같은 거죠. 관계. 이 을목이 상징하는 게 인간관계예요, 또. 그래서 을목이 모여 있으면은 뭐 덩풀이 엉켰다라고도 이제 뭐 옛날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덩풀은 엉켜야 제맛이죠. 적당히 엉켜야지 뭐 너무 많이 엉켜 있으면 골치 아픈데 덩풀은 원래 이렇게 덩풀 하나만 있으면 진짜 힘이 하나도 없는 애들인데 덩풀들이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막 이렇게 막 식물이 너무 많아서 못 지나가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식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가지면 힘 있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주에 이 간목은 좀 뻣뻣하게 너는 없어도 돼. 나 혼자도 나라도 할 거야. 뭐 이런 게 간목이라면 그래서 원래 간목의 매력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했다. 보통 이게 간목의 매력이라면 을목은 혼자 하면 그게 을목의 매력이 아니야. 을목은 같이 하자 해서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서 함께 성장시키는 게 을목의 매력이다. 그래서 을목은 인간 그리고 관계를 상징한다. 사주에 을목이나 묘목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서로 인간관계, 서로 연약한 존재들끼리 힘을 합쳐서 서로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 스타크래프트에 3가지 종족이 나오는데 테란, 프로토스, 저그. 그 중에 가장 메카닉이 약한 게 가장 캐릭터들이 약한 캐릭터가 테란 캐릭터예요. 테란. 3가지 종족 중에서 테란이 가장 약해. 근데 테란의 장점은 서너 가지의 메카닉을 조합해서 쓰면 최강이야. 즉 관계를 가지면 최강. 단독으로 가면 제일 약해. 그게 테란족, 인간족의 특징이고
을목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면 을목일주들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까? 관계를 잘 가져라. 을목이 독고다이가 돼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들에 혼자 피어 있는 꽃 같은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풀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만들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힘을 가지죠. 세력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사주가 을목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라.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드러움과 유연성으로 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예요. 주변과 타협을 잘하고 융통성과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주를 볼 땐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점검이냐면 간목이면 간목이 간목다운가, 을목이면 을목이 을목다운가, 식상이 잘 돼 있으면 이 사람 지금 식상 잘 쓰고 있는가, 형충이 나 있으면 지금 이 사람 이 사주의 형충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일명 안 좋은 것들 있죠. 뭐 편인도식, 뭐 군겁쟁제, 뭐 상관경관,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안 좋다고 소문난 거, 뭐 관살 혼잡에, 뭐 관살 중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현재 이 상황이 이 사람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점검해 봐야 되냐면요. 사람마다 달라. 그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이 어려운 한 반에 한 40명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 겁나게 어렵게 나왔어. 어떤 애는 조금만 어렵게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어렵게 내도 잘 푸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보통은 시험을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시험을 좀 어렵게 내면 변별력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확 벌어져 버리니까. 잘하는 애들은 시험 어렵게 내도 잘하고 조금만 못하는 애들은 조금만 시험 어렵게 내면 다 틀리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이렇게 봐야 돼. 을목은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을목은 부드러움과 유연성으로 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명리에서 배우는데 이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을목은 부드러움과 유연성으로 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럼 우리는 점검해야 돼. 이 사람이 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그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뭐라고 조언해 줘야 되냐면은 너는 을목의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관계를 부드럽게 맺어야 한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개진상이에요. 아들이 효자라서 미치겠어요. 뭐 남편이 효자라서 돌아버리겠어요. 하면서부터 친구가 나만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뭐 회사에서 나만 왕따 시켜요. 이렇게 이거 유연성도 없고 굽어 휘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 뭐 진짜 시어머니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 같은 거예요. 주변과 타협 잘하고 융통성과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다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래야 한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한다. 그거 배우려고 을목을 가지고 온 거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 상황에 맞는 조절력을 가졌다라고 써 있는 정확히는 가져야 한다예요. 다른 일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일주는 뭐 굳은 의지로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올라가야 한다인 거지 모든 간목일주들이 다 굳은 의지로 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이을목은 희망을 가져야 한다인 것이지 을목이 비관적일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간목이 비관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간목이 마지 갑군인 거야. 이렇게 되면 간목이 마지 갑군. 열이집안 을경합으로 경금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관하고도 잘 앵긴다 해요. 관하고도. 을목이 경금하고 탁 앵겨가지고 경금화되는 게 이 천민이 양반하고 결혼해서 내가 양반인 줄 안다. 연약한 존재가 강인한 존재와 결합을 해서 내가 강인한 존재를 다룰 수 있게 되다. 근데 중심을 경금에 두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나보다 잘나고 강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어울려야 한다. 간목들은 나하고 노선 다르면 들이받아 이럴 수 있는데 을목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일본을 글자로 표현할 때 한국을 갑인 또는 갑진으로 표현하고 일본을 을묘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을목을. 물론 뭐 명리 선생님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대체적인 중론은 한국은 갑목이고 일본은 을목이다. 일본 하면은 보통 비즈니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일본 사람들은 뭐 협상을 할 땐 서로 헤헤헤헤 하고 좋은 분위기인데 알고 봤더니 계약 파기 뭐 이런 거. 그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데 본 마음을 살짝 숨기더라. 이게 다른 느낌으로 보자면 되게 유연하게 대처한다.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형태와 같은 거죠.
이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 등락예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보다 잘나거나 의욕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같은 거죠. 느낌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이 쌓은 5층 석탑, 남이 쌓은 5층 석탑, 거기에 내가 돌멩이 하나를 더 올려서 내가 6층 석탑 쌓았다 할 수 있는 게 등락예갑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남이 쌓은 5층 석탑 샥 무너뜨리고 다시 자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시간 오래 걸리잖아, 이러면은. 그런 식으로 치면은 그 뉴턴이 한 말이 되게 멋있는 말이죠. 대과학자인 뉴턴, 그 만류 인력 법칙을 만든 뉴턴이 이제 기자들이 와서 뉴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과학적 발견을 이루셨습니까? 그랬더니 뉴턴 선생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아닐세,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앞에 앞서간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뿐이네. 그러니까 내 앞에 많은 과학자들이 내 앞에 거인들이었고 그 거인들이 쌓은 업적 덕분에 내가 만류 인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뿐이네. 그게 등락예갑이죠. 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을목은 운에 갑인목이 있거나 아니 이제 원국에 갑인목이 있거나 운에서 갑인목이 들어오는 운에 등락예갑해야 한다. 을목일주들한테는 이번 이민년이나 계묘년이 뭔가 해자축의 운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던 기운을 활짝 펼치고 야 봄이 왔다. 그동안 갑을목이 땅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치고 나가자 할 수 있는 시기. 게다가 이민 계묘는 갑목이 임수로 나를 정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야. 야 내가 밀어줄 테니까 빨리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마치 쇼트트랙 계주 경기를 할 때 막 이렇게 달리던 쇼트트랙 선수가 다음 주자가 내 앞에 딱 오니까 내가 밀어줄게 얼른 달려 하고 휙 하고 쇼트트랙 계주 경기에서 이렇게 탁 다음 선수를 밀어주는 것과 같은 느낌. 을목일주들은 올해하고 내년이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데 그때 비경겁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보다 잘나고 강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 여러분 바꿔드리세요. 어울려야 한다. 갑목을 타고 올라가는 등락예갑을 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 갑을 목 기운은 생명의 뿌리이며 세상에 생기를 나누어주는 역할이다. 갑을목은 기본적으로 갑목과 을목, 병정화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갑을목이 불의 씨앗, 그 다음에 병정화가 불꽃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병정화의 뿌리가 갑을목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생명의 씨앗, 생명의 번성은 이제 병정화가 되는 거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선발대에 밑밥을 까는 역할, 선발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갑목과 을목이다. 갑목이 적진의 교두보를 뚫고 을목이 교두보를 확장하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을목의 장점,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뭐에 비해서? 갑목에 비해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유연하면서 끈질긴 기질과 생명력이 있다. 약한 듯 하지만 강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잘한다. 부드럽고 정이 있다. 유순하다. 주변에 인기가 있다. 처세에 능하고 이익에 따라 잘 움직인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분위기와 돈과 권력에 약하다. 처지가 어려우면 분위기에 쫓아간다. 변덕이 있다. 갑목과 을목이 전쟁을 하다가 적군의 포로로 잡혔다. 둘 중 고문을 받고 살아날 확률이 높은 일주는 갑목일까 을목일까? 맞아. 갑목은 내가 비밀을 부르니 죽겠다. 을목은 일단 살고 보자. 살고 나서 후일을 다시 도모하자. 유연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끈질긴 생명력 이런 거 보는 거죠. 이제 안 좋게 보면 변절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회사가 지금 다른 회사한테 합병됐어. 갑목들은 나는 새로운 회사에 가서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을목들은 새로운 사장님 모시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럴 수도 있는 게 을목의 미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잘한다. 부드럽고 정이 있다. 단점은 이런 거예요. 변덕이 있다. 신경이 예민하다. 남에게 기대어 이용하려는 기질이 있다. 이분은 등락예갑을 안 좋게 표현할 때 또는 나쁘게 쓸 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성에 대한 구설이 따르기 쉽다. 그렇죠. 이 여자한테도 잘해주고 저 여자한테도 잘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시기 질투, 소신 부족. 이건 이제 안 좋게 발현될 때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지의 계절이 있는데요. 휴지기. 겨울이 휴지기야. 갑목하고의 차이점은 갑목은
해자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면서 막 치고 나가려고 열심히 바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김밥 싸는 게 간목이고 새벽 6시에 해 뜨자마자 그 간목이 싸놓은 김밥 들고 소풍 가는 게 을목이다.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유회를 하는데 야유회 준비팀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야유회 준비팀. 회사 사람들이 아무개 초등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운동회를 할 건데 간목들은 하루 전날 그곳에 가서 전기시설 설치하고 샤워장 설치하고 뭐 팻말 설치하고 잠자리 다 깔아놓고 식당 준비해놔. 그러면 을목이 와서 그곳에서 불 켜고 빵빠레 울리고 사람들 딱 맞이를 해. 그리고 운동회가 이제 한참 열리기 시작하면 간목들은 자. 우린 새벽부터 가서 이랬거든 하고 이렇게 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을목은 이 해자축은 간목이 열심히 일하지만 을목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저 간목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해자축은 이게 나의 때가 아니다 같은 느낌이죠. 열심히 준비하고 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 겨울에 표면에 나타난 잎사귀들은 이게 괜히 잘못 튀어나오면 얼어 죽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을축일주나 축월의 을목일주를 세상 너무 빨리 튀어나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을목은 요 두 개의 시기가 성장 발전의 시기입니다. 요 두 개의 시기. 목화,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 태어난, 봄은 자기 계절을 만난 목이고 여름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전성기, 꽃까지 피우는 여름의 시기에 간목들은 이제 힘이 다 비리비리 빠져가지고 아우 이제 연료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나 들어가 쉴래요 하는 게 여름이라면 이 목은 지금이 바로 나의 전성기야 하고 을목한테는 여름이 전성기다. 그래서 4, 5, 미월에 태어난 을목들은 사회적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다. 환경이 내가 뭔가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내 환경,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판을 깔아주었다. 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샘플 사주에서 보면 이제 계절별 을목을 보는 건데 이 사주는 여름에 태어난 을목이잖아요. 이렇게. 여름 을목이죠. 여름 을목. 여름의 시작이죠. 여름의 시작의 을목이죠. 이게 뭐야? 자기 계절, 꽃 피는 계절에 태어난 을목이죠. 그러니까 인생 전반부가 여름으로 지금 시작하는 형태. 여름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먹고 마시고 놀고 제주 펼치고 뭐가 전성기 핫플레이스에서 노는 모습인데 이게 다양한 계통에서 나올 수 있죠. 뭐 방송, 뭐 연예 계통. 이제 저하고 상담하셨던 분은 이분은 화류계에서 일을 하시는 이 케이스셨죠. 사주도 쓰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를 보게 된다면은 점검해야 돼, 점검. 이 문진을 통해서 물어봐야 돼. 지금 뭐 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너 뭐지? 이런 식으로 막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인성을 갖추고 식신을 쓰는지 인성 제끼고 식신을 쓰는지 봐야 돼. 이게 공부 좀 하다가 밝고 화려한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무슨 대학에서 찌그러서 공부하다가 밝고 화려한 어떤 방송 연예계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안 했어. 고등학교만 나오고 바로 밝고 화려한 데 가서 놀 거야! 라고 해버렸어. 그랬더니 자신의 어떤 미모와 지금 계년생이니까 이제 40이 되셨죠. 20대, 30대를 아무래도 그쪽 계통에서 열심히 활발하게 식신활동을 나의 식신상관, 즉 나의 꿈이고 재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곳에서 활동을 했다. 게다가 또 관이 없죠. 관이 없으니까 누가 통제도 잘 안 하고 나 스스로도 뭐 그닥 통제 안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죠. 그러다가 운에서 관을 만났어. 이렇게 관을. 운에서 관을 만났어. 그랬더니 을경합의 사신합을. 그러니까 번쩍번쩍하고 원래 사신합을 성질급한 합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성질급하게 합을 했다가 이거 뭐가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또 형하다 해가서 사신합형 하는데 남자로 만나게 돼. 이게 이제 직장으로 안 만나고 남자로 만나게 되는데 이 사주에서 주의점은 인생의 충분한 숙련의 시기인 이 숙련의 시기, 공부하느라 좀 밝고 화려한데 안 가고 이렇게 좀 딱 붙여서 공부 좀 하는 이런 숙련의 시기를 거친 능숙한 불이 아니면 사람마다 달라요. 만약에 이 사주가 해외에서 공부해 갖고 들어오면